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현직 경찰의 아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것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스턴 대학의 한인 교수가 갑자기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가 한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현직 경찰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교내에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총격으로 다친 피해자를 경찰들이 응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비상경고 방송을 듣습니다. 잠시 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섭니다. 복도에는 총기를 소지한 무장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이 학생은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2명 모두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gunman opened fire on the main campus of Florida State University in Tallahassee, shooting multiple individuals in the vicinity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2 victims of the deceased.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0세 남성 피닉스 아이크너로 밝혀졌습니다. 아이크너는 이 지역의 여성 경찰관의 아들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는 어머니의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Has been with the Leon County Sheriff's Office for over 18 years. She has a tremendous job that she's done. Her service to this community has been exceptional.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아이크너는 경찰 청소년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총기 사용법에도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로리다 주립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들 엄청 놀라고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안 믿기는 느낌? 엄청 너무 놀라서 인스타그램에 저희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상황 공유해주고 나는 어디 있다 여기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총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끔찍한 일이며 모든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FBI는 사건 현장에 요원들을 파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동결과 면세 지위 박탈을 준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 유치권 취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폭력 행위 자료를 이달 30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가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유학생 자격증명서인 I-20 등을 학생에 발급할 수 있는 만큼 이 인증을 박탈할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직면한 대학에 지지를 보내기 위해 하버드 대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휴스턴 대학의 한인 교수가 갑자기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휴스턴 크로니클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대학에서 지난해부터 수학을 강의 중인 전형선 박사는 박사과정을 마친 이후 유학생에게 최대 3년까지 제공되는 OPT 과정을 통해 교수로 일해왔는데 최근 비자가 돌연 취소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전 교수의 비자 입국 허가서 I-20의 취소가 OPT 종료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20에 명시된 체류 조건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건데 학교 측은 비자 취소의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는 180개 대학에서 1,200건에 달합니다. 네, 관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 트럼프 동맹을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중국과 아주 좋은 협정을 맺게 될 거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시 주석이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등 반트럼프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엔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Nobody can compete with us. Nobody. 협상을 시작한 유럽연합, 일본과의 초기 무역협정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지만 기준을 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fair to people, but we're the one that really sets the deal, and that's what we'll be doing. 미국 내 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휘발유와 식료품 값이 하락하는 등 물가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금리만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밝힌 파월 의장을 향해 또 한 번 사퇴 위협을 가한 건데 다만 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앞서 어제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에 나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0분간 면담한 뒤 베선트 미 재무장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따로 75분간 회담을 벌였습니다. 회담 직후 일본 측은 양측이 조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장관급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可能な限り早期に合意し、首脳間で発表できるよう目指す。次回の協議を今月中に実施するべく日程調整をすること。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일본 대표단과 만나서 영광이라며 큰 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철강, 자동차의 25% 관세가 상호 관세로 24%가 부과된 일본은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미국에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장에서 무역 적자 문제와 함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 해결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세나 방위비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대표단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도 선물했습니다. 협상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바 일본 총리도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もちろん日米間では依然として立場には隔たりがございます。私自身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양측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2차 회담에서 본격적인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저사양 칩도 팔지 못하게 막은 데 이어 엔비디아를 상대로 조사에까지 나섰는데요. 이런 미묘한 시점에 엔비디아 잭슨 황 CEO는 중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잭슨 황 CEO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1월에 이어 석 달 만입니다. 이번엔 중국 측의 초청에 따른 겁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ve grown up in China. China has watched us grow in the last 30 years.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는 이미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새 규제 요구에 맞춰 중국 수출용 제품을 다시 최적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 하원 주도로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엔비디아 CEO를 중국이 초청한 건 반도체 공급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여론전일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이미 중국 내 수입 반도체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의 반도체 수출 통제까지 더해져 중국에선 4년 전 반도체 대란이 재현될 거란 걱정까지 나옵니다. 已经开始暂停报价出货了，好像21年的芯片荒行情又来了。 중국 빅테크들은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 H20칩 25조 원 어치를 주문해놨지만 예상치 못한 이번 수출 통제로 허를 찔린 셈이 됐습니다. 아직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로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기도 어려워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칩 문제가 중요 협상 카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 취업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에게 반가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실질적인 채용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력서를 손에 든 채 면접관 앞에 앉은 구직자들. 진지한 눈빛으로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답합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UCLA 캠퍼스에서 공동 개최한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오프라인 16개사, 온라인 3개사로 총 19개 기업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중에 IT 소프트웨어, 유통, 물류, 헬스테크 등 다양한 업종의 구인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비자 문제. 이번 박람회는 비자 지원이 가능한 구인처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구직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제가 3주 뒤에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유학생 친구들은 또 비자 스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도 스폰을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이 조금 더 막막한 것 같아요.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한 기업과 구직자들은 화상 면접을 통해 상담을 이어갔고 한국과 미국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한인 유학생들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이 한국 기술이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 미국 정서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좋은 기회에 그 현지 유학생들 대상으로 채용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취업 비자 관련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코트라 LA는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가자들과 기업을 연결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덴버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동물과 충돌하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13일 덴버에서 캐나다 에드먼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2325편이 활주로에서 이륙 중에 동물과 충돌해 즉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3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 중이었고 승객들은 새 비행기로 갈아타 목적지인 캐나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에 있던 토끼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덴버 항공에서는 지난해에만 800건 이상의 야생동물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LA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10대 소년이 뺑소니를 당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사우스 LA 지역에서 2025년형 검은색 BMW 차량이 보도를 넘어 자전거를 타던 15살 소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년은 뇌진탕과 얼굴 상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측은 차량이 갑작스럽게 보도를 넘어와 돌진했다며 사고가 고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탑승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며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테슬라 신차 등록수는 4만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55.5%에서 43.9%로 1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은 기간 각각 30.5%와 25.7%의 신차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확대했습니다. 보고서는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 브랜드 이미지가 테슬라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분기 자동차 시장은 긍정적이었지만 관세 인상과 무역 정책 변화 때문에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커네티컷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대형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쇼핑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커네티컷 환경보호국은 지난 11일 웨스트 하드포드 지역 메이시스 쇼핑몰 입구에서 곰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요원들은 나무에 올라간 곰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 페인트볼과 막대기를 사용했으며 곰은 땅으로 내려온 직후 쇼핑몰 주차장을 빠르게 질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 쇼핑객들은 긴급히 건물과 차 안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요원들은 곰을 인근 숲으로 유인해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커네티컷 당국은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곰의 도심 출没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가 다음 달 말까지 인력 18%를 감축할 예정인 가운데 이런 인력 감축이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불공정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에이콤이 주최한 브리핑에서 나타샤 살인 예일대 교수는 IRS 인력 감축으로 10년간 최대 3,95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대 세법센터의 마이클 커처 부소장도 IRS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는 조세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은 상위 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IRS와 아이스가 체결한 불체자 납세 정보 공유 협약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 세수도 급감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와 급여세는 연간 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숙자가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의 샌디스 주류 판매점 업주는 단골 고객인 한 노숙자가 지난주 구입한 스크래처 복권에서 1등인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판매점 매니저에 따르면 당첨자는 앞으로 집과 차를 마련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아직 당첨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복권을 판매한 업소에는 당첨금의 0.5%에 해당하는 5천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기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당시 공약집을 보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진 않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을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은 개헌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선일 다음 날인 오는 6월 4일부터 곧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어디에서 직무를 시작할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말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이 후보 측은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후보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무역 긴장도 높아지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6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데 유럽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예금금리는 연 2.5%에서 2.25%로, 기준금리는 연 2.65%에서 2.4%로 각각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격차는 2.0에서 2.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포인트 차입니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작년 9월부터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회의 때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유로존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겁니다. Downside risks to economic growth have increased. The major escalation in global trade tensions and associated uncertainties will likely lower euro area growth. ECB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25%의 관세를 매기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eutsche und europäische Unternehmen sich günstig refinanzieren, was bitter nötig ist, gerade in dieser Phase der Unsicherheiten bezüglich der Tarif- und Zollpolitik von Donald Trump. 외신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ECB가 올해 예금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들여온 지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원자로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됐습니다. 원전 기술을 수입하던 국가에서 이제 완전한 수출 국가로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Reactor will be larger, more powerful, and more versatile.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미국 미주리 대학이 암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할 연구용 원자로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자로 초기 설계는 대한민국이 맡게 됐습니다.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처음으로 원자로를 역수출하게 된 겁니다. 계약된 초기 설계 비용은 $10,000,000, 우리 돈 142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구매해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36년 뒤인 1995년 순수 우리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대전에 짓고 상업용 원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화로를 이용해 미주리 대학이 생산하려고 하는 루테튬 177 같은 암 치료 물질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루테튬 177 같은 전립선 암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방사성 치료 기법이 나오면서 그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국이 이제 실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해 원전 기술 수출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도 덜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민간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기술 협력에는 지정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기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원자로 최종 설계도 한국이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체킹 계좌 리워드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 다저스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인 이번 행사에선 LA 다저스의 한국계 선수인 토미 에드먼, 곽현수 선수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관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트레저의 특별 공연도 열렸고 김웅화 무용단도 전통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체킹 계좌 리워드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새로 신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첫 3개월간 평균 잔고가 15,000달러 이상이면 25,000포인트, 5만 달러 이상이면 10만 포인트, 10만 달러 이상이면 20만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으로 20만 포인트가 최대 2,000달러의 현금에 해당됩니다. 리틀페리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6시 11분쯤 뉴저지 장로교회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신물 크기의 비비건과 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5일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 후보자 추천을 공모합니다. 2025년도 포상 추천은 국민 공모와 관할 지역 재외 공간을 통한 추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서류는 재외동포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천 접수 마감일은 오는 5월 6일입니다.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한상 동포 경제인 3,000여 명과 400여 기업이 참가합니다. 노상일 대회조직위원장은 2년 전 애나임에서 열린 21차 대회 때의 총 상담액 8억 달러를 넘어 총 10억 달러의 상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안전함과 따뜻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학교를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4월 17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